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멘탈이 겁나 세지는 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직접 온몸으로 겪으면서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겠구나. 제가 정말로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 얘기가 정말 맞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나름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니면 저 이제 브런치 뭐 이런 것도 쓰니까 나름 이런 SNS에 노출이 많이 된 편이에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90% 심하면은 한 95, 98%까지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워낙 절대적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게 악플이나 나쁜 얘기가 2%, 5%가 돼도 그 절대적 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일반인 분들이 이제 멘탈이 무너질 때가 언제죠? 타인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심지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초창기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막 감정을 막 정말로 저도 막 이렇게 막 제가 스스로 들끓게 하면서 아주 요동치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막 쏟아내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이제 7년 차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악플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지? 어떻게 지금 충격이 들어왔는데 이걸 안티프레질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을 하지. 웬만해서는 사실 안 싸운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연하고 태연합니다. 솔직히 보면은 짜증나요. 어느 정도로 짜증나면은 모기가 우잉 이런 정도로, 왜냐면 저도 인간이니까 우잉. 근데 여러분 모기가 윙 했다고 우리가 잠을 설칠지언정 뭐 인생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윙 하는 정도인데 이거 문장 다 기억하세요. 자, 이 원리입니다.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심지어 그게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게 팩트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의견, 어떤 생각들은 그게 여러분이 글로 있을 때는 볼 수가 있고 이제 이야기일 때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정말로 고막과, 진짜 귀는 고막과 그다음에 눈은 각막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계적으로 그 신호 해석 때문에 뇌까지는 1차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마음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게 팩트여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진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보는데 그거를 정말로 내 멘탈까지 내 마음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그걸 내 정신의 영역에 그걸 들어가게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그게 내 뇌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소울 그다음에 뭐 정신 멘탈 이런 거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내가 허락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다 막을 수는 없어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을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뭐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아셨죠? 정말로 고막과 각막까지밖에 못 간다. 일단 이것만 아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언제 이제 멘탈이 무너지냐면은 뭔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다음에 뭔가 실패했을 때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괜히 인생은 실전이다. 1번 제 인생 제 1원칙이 뭐죠? 절대 망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망하지만 않았다면은 무조건 두 번째 찬스, 세 번째 찬스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그 상황에서 그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 당신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 본인도 알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우리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라는 이런 미친 폭탄이 터질 줄 아셨나요? 아셨나요?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이 무너졌나요? 세상이 힘든 부분이 있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통화 정책도 했고 그래서 막 인플레이션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으로 제약이 많이 생기니까 뭐 직장이 없어진 분들도 있고 힘든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무너졌나요? 세상은 여러분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수한 거, 잘못한 것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만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 80%, 90% 어떤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만회할 기회가 100% 있습니다. 정말로 100%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긴 시간을 봤을 때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걸 내가 빨리 이렇게 땡겨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기회는 있다. 왜? 지금도 100명 중에 50명은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 잘못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없을까요? 분명히 저도 있어요. 근데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많이 만회를 해보고 나니까 정말로 한 번에 멘탈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로 최악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멘탈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최악이구나. 일단은 각막과 고막에서 스탑 시켜야겠다. 정말로 여러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못 만회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제가 오늘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인 팁 자주 말씀드렸죠. 정서명명하기라 그래서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힘들었던 게 조금 완화되거든요.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근데 오늘은 조금 심화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적어보셔야 돼요. 왜 적어보셔야 되냐? 적어보시고 끝내시면 안 되고 이거를 1년 뒤에 2년 뒤에 꼭 다시 보십시오. 특히 미래 목표보다도 힘든 거는 꼭 적어보세요. 왜?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는 내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돌이켜보면은 심지어 여러분 힘들었던 일 인생에서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막 그 당시 힘들었던 거 너무 많으신 게 있잖아요. 과거에.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힘들었던 거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죠? 까먹은 게 거의 대부분이죠. 지나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적어놓죠. 힘들었던 걸 적어놓죠.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자기 객관을 하면서 그걸 넘긴 거를 자꾸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거는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내가 이게 들어왔을 때 정말 싸울 힘이 생겨갖고 이 정도의 사건은 나를 못 괴롭히지. 내 멘탈을 못 무너뜨리지. 제가 아주 옛날부터 따져볼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 멘탈을 무너뜨렸던 게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귀신 안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그 점수, 등수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잘해서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그냥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좀 보여지는 관점에서 그래서 좀 점수를 잘 받고 싶었어요. 그런 게 정말로 고통이어갖고 제가 말씀드렸었나 이거는 제가 평균이 한 85에서 한 95, 아니 95는 아니고 93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적당히 공부를 잘하는 이제 중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항상 조금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평균이 있으면 이제 편차라는 게 있을 텐데 저는 확 미끄러지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국어를 막 40점 맞은 적이 있고 중학교 때는 가정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가정을 막 또 한 30몇 점, 40몇 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잘못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하늘이 진짜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일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취업 한번 실패한 거, 뭐 대학교에서 시험 한번 잘 본 거, 뭐 누구랑 싸운 거 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정말로 그다음에 그걸 되돌이켜 보면은 여러분이 멘탈력이, 정신력이 자꾸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 큰 스케치북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다 써갑니다. 거기에 한 만 3년치 회사 일이 적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때 이런 생각했구나. 이때 어처구니 없었네. 아 이때 되게 뻘 생각했네.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는 거는 정말 좋다.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붕 뜰 때가 있어요. 그때 독서도 좋지만 백지에다 자꾸 뭘 적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생각을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노드가 못 되고 혼잡스러우니까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혼잡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어서 노이즈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혼잡한 생각들과 뒤엉키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멘탈이 확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멘탈이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적어보고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되돌아본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읽어본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용. 이거는 저랑 고 작가님이랑 그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를 읽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싹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에는 별의별 잡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멘탈을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왜냐면은 저는 많은 것을 포용하려다가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거는 여러분 정말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멘탈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뭔가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했을 때 거기서 오는 고통과 분노는 멘탈을 정말로 와장창창 깨버립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분노 중에 1년짜리도 있고요, 2년짜리도 있고요,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쉽게 삭혀지지 않는 겁니다.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 그걸 종결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더 안 없어지고 이 고통이 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수용합니다. 그냥 그게 있는 상태로 가요. 그냥 그게 있는 상태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2번이었죠?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것 중에 해결이 만회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제 상황을 공유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대로 안고 갑니다. 이게 안고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짜증은 나죠. 사람인지라, 그쵸? 조금 짜증은 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안고 갈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안고 가다 보면은 이제 그 3년짜리는 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1년짜리, 2년짜리는 또 한 2, 3년 지나면은 2, 3년 지나면은 또 많이 희미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쉽사리 여러분 안 없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수용할 줄 알죠? 그거는 멘탈 강화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멘탈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멘탈을 이렇게 때리려고 콕 찍었는데 약간 태극권 하듯이 쫙 한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체는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멘탈을 강하게 하는 법. 이건 진짜 최고수 레벨이거든요. 빡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빡세게. 그 다음에 그 멘탈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아까 4번 말한 것처럼 막 고통과 분노, 불안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때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년짜리 분노가 있고 2년짜리 분노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다. 근데 제가 오늘 고 작가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고 작가님이 이제 회사 돈 들어가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가 영업이익은 우리가 원하는 때 낼 수 있는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판권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일단은 사들이기만 하고 이게 프로포절 단계에 있는 것도 많고 이게 또 번역이 되고 나오려면 다 한참 뒤의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에 엄청난 비중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고용도 들어가고 있고 당장 돈은 안 되는 거지만 당장 이게 돈을 벌 수 없는 거지만 사람도 많이 뽑고 있고 그래서 원래도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당장 지금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거기서 사람을 뽑고 투자를 하니까 영업이익은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있는 돈도 다 써야 돼서 필요하면은 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떻게 되냐? 그냥 짜잘한 여러분 그런 뭐 아까 분노 이런 거는 그냥 짜잘한 얘기로 변해요. 그냥 하등 상관없어지. 그래서 수용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빡세게 살죠? 그러면은 멘탈이 무너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멘탈을 깨러 이렇게 와요. 빡세게 뛰어가야지 정신없어. 그러면 그 쫓아오던 게 어이씨 제 간해하고 안녕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적으로 빡세게 사는 게 달리기 여러분 해보세요. 응?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해보세요. 그 전력 질주 막 숨이 헐떡헐떡 하는 순간 잡생각이 들까요?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15초, 1분, 15분만이라도 일단 잊으세요. 그걸 자꾸 반복하죠. 희미해집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깨트리는 것들이 희미해집니다. 정말로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세게 사세요. 그다음에 좀 빡세게 사는 거를 횡전개 시켜볼게요. 다른 가지를 좀 쳐보면은 좀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이렇게 뭔가 깨지는 거 그런 걸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까 이렇게 제가 2번으로 말했나요? 1번으로 말했나요? 웬만해서는 뭔가 여러분 시스템이 붕괴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 붕괴되지 않는다. 유기체는 쉽게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쉽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많이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삼성 밖을 나와서 정말 개무시를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개무시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게 분노로 연결된 적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개무시를 당하면서 정말로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공이 많이 쌓였고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시는 그냥 그 사람을 치근하게 바라볼 정도로.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진짜 마지막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멘탈이 안 무너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앞에 거랑 탁 연결되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안 무너지고 실력이 있으면은 뭔가 진짜 시스템이 붕괴되지도 않고 만회할 게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치근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기회 놓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면 거절당했을 때 멘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잘 몰라서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력이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익숙해지죠. 저는 제가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강연을 좀 이렇게 돈을 받고 한 게 대학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부르셔갖고 그 랩실에서 해준 건가? 거의 좀 랩실이 커갖고 그 다음에 근처 랩실 친구들도 왔나 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돈 안 줘도 가서 해줄 생각이었는데 돈을 좀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강연을 하면서 내가 말을 어디다 하는 건지 그 말이 너무 빨라져갖고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너무 빨라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 강연했던 게 옛날에 책벌레라는 페이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료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5,000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 받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때 처음도 신나긴 했지만 말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고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깨지면서 당황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강연을 했거든요. 완전 똑같은 강연을 하는데 강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강연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전 강연이랑. 그걸 그냥 시차를 나눠서 하는 건데, 회차를. 그러면서 또 멘붕 한번 와보고,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해봤어요. 어떤 이제 임원들 상태로 이제 C레벨 상대로도 해보고, 대기업 회장님한테도 해보고. 옛날에 그걸 거예요. 신한은행인지 신한카드일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가서,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강연을 8시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니까 막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게 뭐 나를 뭐 바꾸는 강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그런 건데, 제가 가자마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 현수막부터 뜯어내라고. 뭐 회사에서 무슨 나를 바꾸는 강연을 하냐고, 월급쟁이가. 제가 여기 직원들 하루아침에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눈을 똘망똘망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님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사장님 안 오셨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8시에 강연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이 신한카드는 근무 시간이 8시부터인가요? 8시부터인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 9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강연을 8시부터 하죠? 9시부터 해야지. 그 1시간이 그렇게 아깝던가요? 여기 사장님 안 나오셨나요? 근데 사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장님이 제가 봤던 사장님 중에 훌륭한 사장님 손에 꼽히는 3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듣는 자세와 진정성에서. 제가 그래서 막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신한카드 대박이네. 그래서 칭찬 엄청 해드리고 왔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부터 순간 멘붕이 왔었어요. 사장님 없을 줄 알고 얘기한 건데, 진짜 신한카드면 여러분 겁나 큰 회사잖아요. 그쵸? 사장님이랑 부사장님도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근데 거기서 약간 그때는 각성했어요. 미쳐갖고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디 중소기업에, 꽤 큰 중소기업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 중소기업 사장님이 박사님 어디 대기업 가고 막 욕하면서 강연하셨어요? 네, 했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거기 다니는데 큰일, 진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사장님한테 욕하고 갔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막 욕했는데 실제로 사장님 없을 줄 알고 욕했는데 사장님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있었다니까요. 아찔하죠. 그러면서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내공이 겁나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내공이 진짜 겁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정말 세졌죠. 그러면서 실력이 있죠,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왜냐면 막 저한테 여러분 유튜브에서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그렇죠? 그 비율은 낮아요. 제가 따봉 비율이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엄청 높은 편입니다. 조회수 대비 따봉도 높은 편이고, 좋아요, 싫어요 비율도 제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뷰수라는 게 절대적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게 1% 2%도 막 몇백 개씩 달리는 거거든요. 1년에 막 몇백 개, 몇천 개 달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욕해요. 뭐,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책팔이다, 뭐, 막 욕합니다. 이 새끼 실력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디서 끝난다? 제 고막과 각막에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실력 있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진심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진짜 괴롭겠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해도 제 머리에서는 맨날 쓰나미가 몰아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못 버텨요. 그렇게 5년 10년 못 합니다. 죽습니다,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다? 실력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실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멘탈은 올라갈 거다. 그래서 2030 친구들이 멘탈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제가 진짜 사랑을 담아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뭐 그렇다고 4050이 실력이 막 넘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똑같은 실력이 없는 거에 비해 멘탈이 세요. 근데 비슷한 실력이라고 쳤을 때 그거에 비해서 2030이 더 멘탈이 약합니다. 아니 뭐 멘탈이 강한 2030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멘탈이 약한 4050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제가 한 7년 동안 몸서 정말로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깨달은 얘기를 아주 단계별로 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만 건지셔도 여러분이 멘탈력이, 정신력이 10% 20%좀 제대로 하신 분은 몇 배까지도 올라가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많이 해드릴 테니까 또 힘든 일 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또 위로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함께 앞으로도 계속 무럭무럭 성장해보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고 실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 멘트 끝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약가님이 저를 자꾸 이제 그걸 돌보려고 하죠. 돌보려고 합니다.
고약가님이 저한테 계속 진지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영상 줄여라. 그렇게 계속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아, 나도 줄이고 싶다. 나도 줄이고 싶다. 근데 형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3개는 안 찍는 거다. 2개로 줄이는 거다. 그다음에 하나로 줄이는 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으면은 이게 좀 저를 이게 양면인데 저를 성장시킨 부분도 있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목을 만지고 여기 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거는 실천력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미쳐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그런 게 많이 달라갖고 이것도 사실 한 9시 50분부터 찍어갖고 계속 실패를 또 거듭합니다. 이걸 왜냐면 원테이크로 찍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아내부터 가족부터 우리 회사 식구들까지 힘들게 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가 올라가서 혼자 하는 것만 여전히 빨리 하고 같이 하는 거는 속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에 편집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찍고 싶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은 제가 PD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할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멘탈이 무너지죠.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원테이크로 쭉 가는 겁니다. 수련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서 쌓은 역량입니다. 이렇게 정말 다른 얘기를 매일같이 10분 이상 계속 편집 없이 떠드는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게임 엔터 이런 거 말고 비엔터라고 칭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나가는 거는 저보다 월등히 잘하는 분 있죠. 이제 슈카님. 근데 슈카님은 콘티를 짜서, 왜냐면 이제 전업 유튜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슈카님은 이제 천상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만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력을 키우면은 많은 부분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어는 뭐다? 자기 개발의 진심인 곳인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